오늘은 요즘 거의 마스크가 일상화가 됐잖아요. 베이스를 정말 탄탄하고 유지력이 강하게, 밀착력도 강하게 오래오래 유지되는 베이스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요. 오늘은 제가 베이스를 굉장히 탄탄하게 깔아야 되기 때문에 브러쉬랑 라텍스도 다 가져왔어요. 브러쉬도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이렇게 5개 정도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서 구분을 져보면 여기 3개는 일단은 되게 평평하죠. 납작해요. 납작 브러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브러쉬들은 어떨 때 사용해야 되냐, 피부를 굉장히 얇게 깔아야 되고 혹은 광이 나게끔 깔아야 될 때 사용하면 되게 좋아요. 그런 궁합이 아주 좋고, 이런 브러쉬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단면이 일자로 커팅되어 있어요. 브러쉬 모도 굉장히 많고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브러쉬들은 모공이나 요철이 많은 분들 있죠. 혹은 커버를 조금 더 도톰하게 깔아야 되는 분들한테 사용하기에는 아주 좋은 궁합이에요. 숱이 되게 많고 촘촘하잖아요. 이런 브러쉬를 처음 사용해보시는 분들은 약간 양 조절을 잘 못하시거나 펴바를 때 제대로 펴바르지 못하시더라고요. 이게 조금 꾸덕하게, 조금 띡하게 발리는 느낌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런 플랫 모양의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해볼 거예요. 제가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그만한 브러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파운데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넓은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컨실러를 다 정리를 하거든요. 그거를 약간 그 단계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서 오늘은 그것도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면적이랑 스팟이랑은 달라요. 면적은 이런 다크서클, 붉은기, 어두침침한 부분을 넓은 부위를 커버를 한다는 거고, 스팟 커버는 점, 기미, 여드름, 그런 자그마한 것들을 커버하는 게 스팟 커버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아까 파운데이션 브러쉬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누고, 이런 브러쉬들은 조금 보편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양 조절도 용이하고. 또 하나는 이런 코 볼 옆에 잘 끼는 부분을 피면서 모공 속을 채우고 커버하는 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이렇게 2가지를 가져왔어요. 컨실러 브러쉬는. 그래서 또 다른 2 타입이에요. 얘는 얇고 플랫된 모양에 이렇게 모양을 만지면 만지는 모양마다 조금 모양이 변해요. 그래서 브러쉬 모를 모아서도 사용할 수 있고 살짝 넓혀서도 사용하기 가능한. 나머지 하나 또 브러쉬는 얘는 살짝 되게 조그만한데 커팅돼 있죠. 일자로. 그래서 이 브러쉬는 조금 넓은 면적을 커버하고 톡톡톡 찍어서 커버하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2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 라텍스를 설명해 드릴 건데, 라텍스는 딱 2가지 종류로만 가져왔어요. 이 라텍스는 수분 라텍스라고 해서 물을 묻혀서 사용하는 라텍스예요. 베이스를 조금 더 쫀쫀하고 약간 수분감, 광이 있게끔 하는 표현을 할 때 사용하기 좋은 라텍스고요. 이런 일반적인 그냥 스펀지 라텍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팅면이 있고요. 일반 스펀지 면이 있어요. 조금 더 커버력 있게, 조금 더 도톰하게 올릴 때, 커버를 한층 쌓을 때 이런 스펀지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탄탄하고 커버력 있게, 유지력이 높게 베이스를 할 거라서 이 라텍스를 사용할게요. 브러쉬를 사용한 다음에 스펀지로 밀착을 시켜주는 단계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브러쉬로 다 밀착도 다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브러쉬가 살짝 일반인 분들이 따라하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는 거의 펴바르는 용도로, 그렇다고 스펀지만 사용하기에는 스펀지 그대로 묻혀서 사용하면 이 스펀지에 파운데이션이 흡수가 너무 많이 머금게 돼서 파운데이션 양도 조금 낭비가 될 뿐더러 너무 두껍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양 조절을 하려고 브러쉬랑 스펀지랑 같이 사용해 볼게요. 도구를 잡는 방법, 밀착시키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있어요.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모양이 브러쉬 모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끝이 점점 좁아지잖아요. 이 커팅된 면에만 닿게끔 브러쉬를 움직여 주셔야 돼요. 너무 눕히면 이 셀 부분, 대부분이 닿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들기거나 혹시 이렇게 쓸 때 너무 이 셀 부분에 닿아서 파운데이션이 다 닦여버리는 수가 있고, 혹은 마찰이 강하게 일어나서 파운데이션이 그대로 밀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힘이 세서 브러쉬 결자국이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세우면 힘이 안 가서 밀착이 아예 안 되겠죠. 이 정도의 텐션을 주면서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각도도 또 이렇게 했다고 각도만 이렇게 맞추고 그냥 이렇게 슬슬슬 그냥 힘만 완전 빼서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바르나 마나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꾹 누르는 힘이 아니라 약간 텐션감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해요. 컨실러 브러쉬도 똑같아요. 컨실러 브러쉬도 이렇게 납작한 브러쉬는 이 커팅된 면에 닿게끔 너무 눕혀도 안 되고 너무 세워도 안 되고 이렇게. 라텍스는 면이 닿는다고 생각하시면 이 가까이서 잡으면 너무 힘이 세져요. 텐션감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밀착이 안 되고 오히려 파운데이션이 벗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너무 멀리서 잡으면 힘이 없겠죠. 그래서 살짝 중앙에서 살짝 더 가깝게끔만 잡아주세요. 그리고 텐션감. 두들길 때 두들기는 게 막 이렇게 두들기는 게 아니라 약간 눌렀다 떼는 느낌으로. 눌렀다 떼는 느낌. 이걸 천천히 보여준다면 이렇게 눌렀다 떼는 느낌인데 빠르게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까는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눌렀다 떼는 거는 약간 이런 느낌. 뭔가 더 힘이 느껴지죠. 그렇다고 힘을 너무 세게 줘서 막 이렇게 주시면 피부가 아파요. 그래서 눌렀다 뗐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 제가 베이스, 어떤 뭐 촉촉한 베이스건 매트한 베이스건 모든 베이스는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피부가 좋아지려면 뭐 스킨부터 에센스, 뭐 앰플, 로션, 뭐 수분크림, 영양크림, 아이크림 뭐 되게 많잖아요. 피부가 좋아지려면 그걸 바르는 것도 맞아요. 궁합이 좋다면. 오늘은 메이크업이 잘 먹어야 되잖아요. 메이크업이 잘 먹게 하는 기초 케어를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는 스킨을 약간 물 스킨을 더 선호를 해요. 왜냐하면 스킨의 역할이 수분도 공급하지만 약간 노폐물 정리 또는 결 정리를 해줘요. 결이라는 거는 털의 방향이겠죠. 그래서 털이 이렇게 머리카락도 이렇게 뭐 한 번 빗는다고 해서 이 모든 가닥이 다 고르게 일자로 빗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얼굴에 있는 털들도 마찬가지예요. 털들이 이렇게 세안을 하고 나와서 이렇게 얼기설기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고르게 이렇게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얼기설기된 거를 스킨으로 고르게 계속 정리를 해줘야지 얘네가 얼기설기된 게 이렇게 풀어지면서 고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조하신 분들은 스킨마저도 약간 콧물 제형, 에센스 제형의 스킨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콧물 제형이나 에센스 제형은 약간 묽고 그게 라이트하지 않기 때문에 결을 정리해주기가, 노폐물을 완벽하게 닦아주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물 스킨을 사용해볼게요. 화장솜을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이나 혹은 뭐 이렇게 두 개 끼워서 잡아서, 양쪽을 잡아서 움직일 거잖아요. 이 잡았을 때 이 닿는 면적에 최대한 다 묻혀주세요. 스킨을 닦아줄 때 뭐 스킨이건 앰플, 로션, 파운데이션, 컨실러 피부에 닿는 거는 모든 결 방향대로 발라주셔야 돼요. 결 방향은 중심을 기점해서 바깥 방향으로 뻗어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볼도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이마도 중앙에서 바깥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그 대신 이 코 인중턱은 코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옆으로 오면서 살짝 둥글리면서 가줄 거예요. 그리고 인중도 안에서 바깥 방향이 맞는데 보통 그냥 위에서 아래로 쓸어주셔도 돼요. 턱도 마찬가지예요. 한쪽 볼부터 가볼게요. 갈 때 한 번에 이렇게 쭉 가세요.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하시면 이게 액상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딜 발랐는지 본인도 까먹게 돼요.
이때 그리고 이렇게 한 번 갔다고 해서 넓게 이렇게 화장솜이 넓다고 해서 이렇게 보통 3번에 끝내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뭐 묻혀지긴 했지만 결 정리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은 한 번에 누워진다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 번 터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 대신 여러 번 터치하면 마찰이 세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을 최대한 빼시고 약간 스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게 닦는다는 느낌 말고 약간 스쳐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차곡차곡 이렇게 단계별로 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쪽도 가볼게요. 했고 이마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코도 이러면 쓸고 코 밑도 콧구멍 코 인중 턱 마무리 턱밑 다시 한번 닦을게요. 이렇게 닦아주시고 반대쪽도 안쪽까지 계속 로션을 해줄 건데 이 양을 다 쓸 거예요. 보통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 이 양을 다 쓸 거예요. 물 한쪽에 이 정도 양을 묻힐게요. 스킨은 물이잖아요. 제형이 묽기 때문에 흡수가 좀 더 빨라요. 근데 이런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유분기가 있다 보니까 너무 처음부터 얼굴 끝까지 가게 되면 이게 흡수가 안 되고 바로 뒤로 다 밀려나서 이 헤어라인 쪽, 구렛나루 쪽, 잔털 많은 구간에 다 몰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파운데이션이 다 여기가 경계가 지겠죠. 다 골고루 안 펴지거나 아니면 떡이 지거나. 그래서 광대에서 기준해서 턱 중앙점까지 이 V존이라고 해요. 그래서 V존 안쪽까지만 먼저 펴바르고 나서 이 색깔이 좀 없어질 때쯤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펴줄 거예요. 펴줄 때 이렇게 중앙에 먼저 펴줄게요. 해서 이렇게 없어졌죠. 액이 어느 정도. 그때 전체적으로 다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차례대로 겹치면서 손가락 차곡차곡 움직여주세요. 하고 저는 계속 이렇게 롤링을 해주죠. 롤링을 왜 하냐면 흡수를 최대한 잘 시켜주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두들기는 것도 있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두들기게 되면 이게 완벽하게 조금 흡수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이렇게 두들기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한두 번 하고 이렇게 두들기다 보면 제가 양을 많이 해서 과장돼서 보여드리긴 하는 거지만 이게 미세하게라도 피부한테 영향을 끼쳐요. 이거는 계속 발랐을 때 계속 롤링을 해준다고 치면 이렇게 매끈하게 표면이 완성되겠죠. 이렇게. 가 지금 흡수가 잘 됐거든요. 어디까지가 흡수가 된 건가요? 라고 하는데 로션을 안 묻힌 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 약간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약간 흡수가 된 정도예요. 너무 미끄덩거린다 그러면 흡수가 안 된 거예요. 그냥 푸석푸석하다, 부드럽다, 그냥 맨살 같다 라고 하면 그쪽에 안 발렸거나 건조해서 그런 거니까 그쪽에 한 번 더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프라이머를 사용할 건데 프라이머는 로션 다음에 선크림 전에 사용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제품을 가져왔어요. 모공 프라이머고 너무 매트하지 않고 약간 실키한 제형이에요. 약간 초보자분들도 따라하기 쉬우실 거예요. 왜냐면 너무 하드한 제형은 필 때 잘 피지 못하면 오히려 파운데이션이 또 좀 뭉치거나 그 자국 그대로 남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부드러운 제형으로 한번 오늘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모공 프라이머를 이렇게 짰잖아요. 짜고 나서 이거를 바로 이렇게 떠서 여기에 바르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발랐을 때 잘 피면 상관이 없는데
모공 프라이머는 특히나 하드하잖아요, 질감이. 그래서 이걸 피는데 조금 잘 못 피면 오히려 더 뭉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손등에 이렇게 비벼주세요. 비벼주고 나서 이 손에 묻은 양으로, 그냥 살짝 묻은 양으로 피부에 발라줄 건데, 저는 지금 이제 보면 요 나비존 있죠? 요 애플존? 요 나비존이랑 요 코, 여기도 옆에, 이것도 또한 결 방향대로. 그 다음 코. 코는 살짝 이렇게 둥글잖아요. 이쪽 콧볼 쪽은 살짝 둥글려도 돼요. 이제 대망의 파운데이션. 저는 여러분들이 따라하기가 조금 편해야 되니까 너무 그런 커버가 높은 그런 파운데이션은 파우더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질감이 더 되직해요. 꾸덕해요. 약간 펴바르기가 여러분들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트하고 커버력이 강한 파운데이션이랑 조금 촉촉하고 약간 묽은 가벼운 제형이랑 살짝 섞어서 점도를 약간 조절하는 정도만 그 제형을 만들고 나서 그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할 거는 오늘 에스쁘아 파운데이션을 사용해볼게요. 이렇게 양을 조절할게요. 시드엘은 거의 한 번 정도 쭉 펌핑을 했고 요거는 한 반 번 정도 펌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1대 0.5 비율이겠죠? 그리고 브러쉬에 파운데이션 묻힐 때 이 브러쉬 모가 있죠? 모에 한 2분의 1 정도만 묻힌다는 생각으로 잘못 바를 때 여러분들이 그냥 쿡 찍고 이러고 바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뭉치죠? 브러쉬 모에. 제가 아까 프라이머도 마찬가지고 제품을 바를 때 항상 그 바르려는 도구나 그런 손에 골고루 묻혀줘야 골고루 발리게 되는 거예요. 끝부분에서부터 천천히 갖고 오세요. 조금씩. 제가 좀 많이 바르긴 했는데 이 정도로 묻혀주시면 돼요. 골고루. 아까랑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먼저 가볼게요. 중앙 먼저 V존까지 펴바를게요. 만약에 코에 모공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코에만 브러쉬를 살짝 세워서 가주세요. 그러면 이게 세운 모들이 모공이 이렇게 뽕뽕뽕뽕 뚫려 있잖아요. 이 모가 세워지면서 이 속을 깊이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뽕뽕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마도 똑같이 이 중앙을 기점으로 먼저 펴발라주시고 이쪽도 헤어라인에 털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남았을 때 소량으로만 헤어라인 쪽에 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톤 다 깔았고 그 다음에 스펀지를 사용할게요. 먼저 스펀지에 파운데이션을 바로 묻히지 않을 거예요. 묻히지 않고 이 스펀지 면 있죠? 이 스펀지 면으로 먼저 밀착을 한번 시켜줄 거예요. 그 대신 처음부터 이렇게 핀다는 느낌 말고 두들길 거예요. 두들기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한번 밀착이 끝났으면 아까 파운데이션 브러쉬 있죠? 여기에 아까 처음에 발랐던 양의 반 정도만 더 적게 해서 중앙 쪽에만 먼저 펴바를게요. 하고 다시 스펀지 면으로 두들길게요. 이때는 그냥 눌렀다 떼는 느낌으로. 아까는 당겼죠? 지금 눌렀다 떼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 코팅면을 사용할 거예요. 이 코팅면은 일반 여기 스펀지 면보다 접착력이 더 강해요. 밀착력도 강해서 조절을 잘못하면 오히려 파운데이션이 벗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힘은 빼시고, 그렇다고 힘 뺀다고 막 또 이렇게 두들기지 마시고요. 아까와 같은 패팅이지만 조금 더 힘을 빼면서 할게요.
그러면서 이게 두들기면서 조금 더 얘가 밀착력을 더 높여줘요. 얘를 더 꽉 잡아줘요, 파운데이션을. 자, 이제 컨실러 들어갈 거고 이렇게 두 가지 가져와 봤어요. 브러쉬 또 묻힐 때 파운데이션 브러쉬처럼 조금씩 묻히셔야 돼요. 거의 1:1 비율로 믹스해주시면 돼요. 앞뒤로 묻혀서 골고루 이렇게 묻혀줬어요. 약간 멀리서 거울을 바라보신 다음에 붉은 부위 있는 부분 있죠? 저는 지금 여기 나비존이 아직 조금 붉어서 여기만 우선 커버를 먼저 해볼게요. 너무 바로 처음부터 여기 눈 밑을 바르게 되면 피다가 계속 눈 바로 근처까지 가게 돼요. 그러면 눈 밑에는 피부도 얇기 때문에 흡수가 안 돼서 눈가 주름에 많이 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바로 코 옆에서부터 시작해주시는 게 좋아요. 하고 좀 남았을 때 코 옆에 붉은 요 안쪽에 붉은 부분 있죠? 여기만. 그리고 여기 턱 밑에 어둡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어둡잖아요. 이 어두운 부분에만 칠해주세요. 이렇게 반대쪽 차이 있죠?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컨실러도 다 했고, 만약에 컨실러가 브러쉬 자국이 계속 남는다 하면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선 다 핀 다음에 이 스펀지면 있죠? 스펀지면으로 가볍게만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결자국만 살짝 없애주세요. 이것도 너무 세게 팡팡 하면 다 벗겨지니까 최대한 조심하게. 그 다음 스파 커버를 들어갈 텐데 스파 커버는 제가 지금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얘만 가려볼까요? 얘? 붉은 애? 스팟은 김이나 약간 넓은 스팟은 살짝 이 브러쉬가 넓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넓게 만들어주시고 점이나 정말 조그만하게, 그리고 약간 조금 어두운 점 같은 그런 스파 커버를 할 때는 브러쉬를 모아주세요. 최대한. 그냥 모아줘서 약간 이런 느낌이 나게끔 해서 이 끝으로 그 완전 조그만한 극소 부위를 딱 찍어서 커버를 해줄 거예요. 스파 커버를 할 때 조금 되직한 컨실러랑 섞어서 사용할 거예요. 섞을 거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거 시세이도 컨실러로. 그래서 살짝 이 되직한 애랑 앞뒤로 묻혀주시고 이 컨실러랑 살짝 섞을게요. 이 아이 커버할게요. 살짝 이거는 살짝 넓은 애예요. 그래서 얘를 할 때 눌렀다 떼는 느낌으로. 그리고 저는 이렇게 주변도 살짝씩 펴줘요. 브러쉬로. 점은 보통 붉고 어두운 걸로 먼저 커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밝은 걸 얹으면 커버가 완벽히 돼요. 이렇게 없어졌죠? 컨실러까지 다 했고 마무리 파우더만 남았어요. 마무리할 때 보통 유지가 오래되려면 파우더나 픽서를 사용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둘 다 하고 싶으시다 하면 픽서를 먼저 뿌리고 나서 파우더를 하는 걸 더 추천해드릴게요. 왜냐하면 파우더가 더 막을 형성하는 느낌이에요. 파우더리해서. 그래서 그 막을 형성했는데 그 위에 픽서를 뿌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둘 다 사용하실 경우에는 픽서를 먼저 뿌리고 픽서가 완벽하게 다 말랐을 때 파우더를 하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근데 저는 오늘은 파우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메이크업 포에버 팩트 타입을 사용해볼게요. 그래서 묻힐 때도 이 각도로 골고루 묻혀줄게요. 그래서 묻혔잖아요. 그리고 옆에 요 팔레트 같은 부분에 해서 먹여줄게요. 이렇게. 먼저 중앙 쪽에는 가볍게 톡톡 두들기는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제가 완전
이 대를 거의 끝으로 잡아서 이렇게 가거든요, 지금.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외곽은 가볍게만 쓸어줄게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끝이에요.